자, 네. 잠시 후에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유튜브랑 연결되어 있는 김동효의 진시황, 지금 구몬리 작전 6부 순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TYM, 네, 그 옛날 동양물산이죠. 굉장히 좀 강하게 흐름들을 치고 나가고 있고, 원래 이제 대동기어가 대부분 관련해서 좀 더 강했었는데, 오늘은 TYM이 훨씬 더 강하게 일단 흐름을 띠는 것 같습니다. 따라갈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김동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되게 특이한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작은 했는데, 자, 굿모닝 작전 6부 순서로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만, 얼굴이 오늘 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사정상 여러 가지 일정들이 겹치는 바람에, 오늘, 이건가? 네. 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어떻게 아침에, 아니,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앞에 이분이 아니셨나? 어떻게 된겨? 자, 지금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오늘은 얼굴 없이 좀 진행합니다. 얼굴 없이. 지금 카메라 상태가 네. 자, 지금 카메라 상태가 좀 좋지 않아 가지고요. 얼굴이 안 나와요. 카메라 미작동. 지금 이 상태입니다. 카메라가 안 나오니까 얼굴이 안 나오고요. 조금 얼굴 없이 진행을 해야 돼서 좀 답답하지만 오늘 하루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계신 분들 이상하다. 네, 오늘 구몬리 작전 6부 순서는 그냥 카메라 없이 시작을 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내용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 얼굴 보시면 또, 방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없이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도 지금 현재는 그래도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장세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흐름들이 좀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여러분들 지금 공방에서 공방과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공방에서 말씀드렸던 매수한 종목 하나 있었죠. 요거 일단은 92,000원 정도에 제가 걸어 놓을게요. 뭐 나가면 좋고, 나가면 좋다, 이렇게. 아까 뭐 94,500원까지도 있습니다만, 이게 전화위복의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아까 89,100원에 샀던 거 한 3%급 되죠. 92,000원에 만약 나간다고 하면 그 정도 상황이 될 거라서 일단 그렇게 좀 매도 주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기술이었는데요. 아직 나간 건 아니고 근접은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단기 매매하는 것들은 이제 3%급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원전주에서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반전의 드라마를 쓰면서 현재 지금 2.6%, 뭐 100주밖에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강하다라는 건 이제 그만큼 아까 눌렸을 때 최바닥에 많이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의 주요 변수를 보면은, 자, 일단은 지난주에 그 대국민 보고 대회라든가 뭐 대통령 임명식에서 나왔던 얘기들 포함해서 정치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사실 뭐 그 자체가 호재냐, 옛날 같으면은 뭐 미국의 대통령 만나러 간다, 이거 자체가 큰 이벤트였지만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과 뭐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미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악유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논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가서 한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북한 이슈라든가 뭐 LNG 쪽 관련해서 이제 기대값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약간 호재로 좀 분류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몬작전 같이 보고 계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인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9988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지금 제한된 뭐 범위 내에서 카메라가 좀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계신지 확인도 할 겸해서 한 10분이라도 좋으니까 9988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속속 눌러주고 계신데 인사 한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넘버원 왕관이 써가고 있는 이분은 와우넷 직원이신가? 9988로 인수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또 많이 올려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늘 그랬지만 제가 지금 와우넷 통해서 공방과 겸하고 있는데, 와우넷 쪽으로는 이제 지금 채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큰 의견 개진이 안 됩니다만, 제가 1시간 정도 11시까지 좀 쭉 얘기 드린 다음에 11시부터 11시 반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던 질문이 있으시면 좀 답을 드리는 것까지 같이 해볼 생각이니까요. 질문 좀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유튜브 쪽으로 질문이 가능하십니다. 질문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악재로 보면 당연히 세제 개편의 모호함, 그리고 경기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을 좀 많이 옥죄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지금 하반기 들어가지고 키워드가 되는 섹터들 보면 이제 2분기 실적들 이제 어닝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잘 나온 섹터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크게 받을 거고, 추가 상법에 대한 개정 논의, 또 관세 협상에서 알래스카 쪽 이슈, 소비 쿠폰 이슈, 그리고 AI 정책, 또 정책 테마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거, 중국의 무비자 허용 관련된 거, 또 관세 무풍지대, 이런 쪽으로 키워드를 선정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어제도 좀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지금 이번 주 들어서의 우선순위를 보자. 이렇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뭐 이제 코앞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일본 거쳐서 가는 일정이고, 3전이 뭔가 꿈꾸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 국민 보고대회라든가 임명식에서 나왔던 얘기들, 또 잭슨홀 미팅, 또 이번 주 목요일인가 예정돼 있죠. 또 우크라이나 협상의 어떤 진전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의 변수를 보자고 치면, 미국은 인플레 우려감,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인플레는 또 발생을 해서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그림들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뭐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아요. 꿋꿋하죠. 트럼프가 좀 자화자찬할 만한 게, 관세로다가 밀어붙이면 정말 인플레가 엄청나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초기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기에 트럼프의 의중대로 풀린다고 하는 건,
이게 초기에 보편관세 10% 매겨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각국에서 어느 정도 그 녹였다는 거죠. 내 기존 가격에다가. 그래서 가격을 많이 안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번에 물론 이제 소비자는 뭐 예상치 정도 조금 하회하게 나왔고 생산자는 그나마 녹여서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건 아니죠. 예, 원래는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기대치만큼 나오진 않았다 보는 거. 소매 판매도 뭐 꾸준했기 때문에 지금은 관세가 아직 뭐 이거 상호관세까지 매겨진 거 8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편관세 10%로 맞아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10%니까 많은 나라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예, 관세를 뭐 가격 인상으로 바로 녹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감수한다. 뭐 현대차도 잘 아시지만 한 석 달 동안인가 가격 안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쳐서 이제 맨 처음 가격 갑자기 막 올라가면 충격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 많이들 안 올리면서 어떻게든 이제 상호관세 협상까지 보자 이랬는데 그 결론이 뭐 잘 나온 건가요? 잘 나왔다고 보기 좀 어려운. 어쨌든 뭐 상호관세 맞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25 맞을 거 15로 낮췄으니까 잘 됐습니다. 이래서 잠깐 좋아한 거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보면은 없던 관세가 15% 생긴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10에서 15 정도 올랐을 때 이제 냉정한 현실이 닥친다는 거죠.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여전히 또 50%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왜 없겠는가 하는 것이죠. 상당히. 자, 관세 전쟁은 여전히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뭐 협상 문제 오늘 새벽까지 또 많이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그래도 이 어려운 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예요? 예? 아니 매도 주문을 냈는데 아, 네 나갔네요. 아니 저는 지금 왜 안 나갔나 했더니 예, 92,000원에 매도가 됐네요. 한정기술 제가 89,100원에 뭐 수량은 얼마 안 되지만 100주 산 거 어쨌든 그 의미 있게 팔았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3%급 예, 수익률을 내면서 오늘 마감을 시켜서 예, 이 어려운 장에서 또 전화위복의 예, 모양을 좀 만들었다. 예. 좀 자평을 드리고요. 예. 자, 한정기술 매도 완료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예. 89,100원에 샀던 거 예, 92,000원 이렇게 나갔으니까 3,000원 정도 되니까요. 예, 9만원 잡으면 뭐 3%급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렇게 또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자, 이런 얘기 드리면서 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이제 핵심 이슈가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세제 개편된 이게 이제 뭐 증세도 있고 감세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증세만 생각나는 거고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이래가지고 감세 쪽으로 분위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분리과세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이 현재 별로 없다라는 거. 한 40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걸 두고 뭘 예, 배당과세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뭐 보표적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사실 웃긴 거고 분리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게 박하고 한데 그런가 생각해 보면 온통 뭐 감세와 관련된 이슈는 거의 없는 거고 물론 뭐 나라의 곳간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어서 채워놔야 된다라는 건 뭐 그런 세정과 관련해서 뭐 당연한 이치긴 하지만 이게 하필이면 이제 증권의 시장에 뭐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저해가 되는 쪽으로 해서 증세 이슈가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냉정하게 보면 2분기 실적 이번에 뭐 되게 잘 나온 기업들이
여러분들 수중에 있었다고 하면 다행인데, 저 가끔 보세요.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안 나왔다, 뭐 작년이나 전분기보다 안 나왔다, 이런 기업들 이번에 되게 많이 빠그러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지수가 고공권이라 여기에서 실적이 안 나오면 가차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흐름들이 되게 좀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세요.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얘기까지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지금 카메라 사정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제 얼굴 앞에 있는 카메라가 분명히 불은 들어와 있는데, 아무리 조작을 하고 설정을 해도 카메라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은 들어와 있는데 카메라가 안 들어오니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면서 방송을 하게 된 점 널리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것이고요.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도 뭐 기사회생 하고는 있습니다. 시장이 아까 추가적으로 한 20포인트 막 이렇게 밀렸다가 삼성전자 플러스 나오고요. 지금 흐름 보면 잠깐 시장 보니까 삼성전자 돌고 있고, 또 뭐 하이닉스도 보합권이고, 아까 여기 초반에 막 지수 20포인트 정도 밀리고 이럴 때는 여기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 이쪽이 펄어둥둥 했었는데 조금 들어옵니다. 지금 외국인들 뭐 매도는 여전히 나오곤 있는데 기관들이 조금 가세가 됐고요. 개인들도 열심히 좀 백업을 하면서 개인들이 뭐 대형주들 사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런 쪽에서 일단 강세 종목군들 형성되면서 의외의 시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틀째 급락을 맞이하는가 싶었다가 지금 잠깐 숨고르게 하면서 시장이 거의 보합까지 올라오는 나름대로 다양한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어제 장이 한 40포인트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증권시장에서 이제 마감 시황 보면은 관세랑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3200이 재이탈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세가 아직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오늘 새벽까지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반도체 관세 발표가 아직 안 된 걸로 아는데, 아마 주중에 지난주 버전으로는 분명히 이번 주에 그 반도체, 또 빠르면 의약품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런 관세들이 이제 발표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아니면 우려들, 어떤 기사를 보면 300%까지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거 관세율이 되게 세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일부 시장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세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결론을 안 내주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은행 지주사들이 약했는데 교육세라고 하는 명목이 또 붙어가지고 한 1조 정도를 부담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은행 지주사들이 약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좀 관세, 증세,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어제 시장을 좀 지배했다. 그리고 오늘 초반에도 잠깐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독으로 그래서 지수가 올라오는 거겠네요. 방금 우리 무상님께서 기재부 업무보고에 주식 양도세 강화 빠졌다, 이렇게 단독 기사가 방금 어디 난 거겠죠? 그러면 좀 기사의 생장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게 이렇다면 업무보고에 주식 양도세 강화가 빠졌다는 얘기는 현재 50억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다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상회담 추진 4년 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갑자기 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가 싶은데. 네, 맞네요. 지금 38분 전에 나온 SBS 기사를 보면은 이게 단독이라서 제일 빨리 혼자 냈다란 얘기인데, 일단 기재부 업무보고 내용에 주식 양도세 강화 내용이 빠졌다. 지금 이게 단독으로 빨리 싣는 바람에 뭐 기사 내용이 그렇게 또렷하진 않습니다만, 21일날 차관회의에서 세제 개편안 논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업무보고상에 빠졌다고 하는 건 뭐 그래도 엄청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이 추가적으로 한 20여 포인트 빠지다가 그래도 지금 보합권 비슷하게 올라온 거는 뭐 그런 역할이 좀 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참 다행이다. 그렇게까지 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계속 이래도 또 중간에 막 목일 부리고 이런 사람들의 개별적인 의견들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번에 정책의 의장이 그래도 뭐 10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사람이었으면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지금 저 기사가 단독으로 나오면서 지수 반등이 모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독이라는 게 항상 조금의 그 리스크가 있어요. 이 단독이 되게 빨리 이제 혼자만 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일반화 뉴스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게 다른 데서 막 옮겨 쓰면서 이게 일반론이 되면 아주 역할이 큰데 가끔 어떤 때 보면은 이제 단독 기사가 약간 오보일 가능성 이런 거가 나오는 게 가끔 있거든요. 어쨌든 전 국민들이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이크 소리가 갑자기 커질 리가 있나요? 제가 뭐 그렇게 소리 지른 것도 아닌데. 자, 뉴는 어저께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저거 그 좀비 딸이란 영화 엄청나게 흥행하는데 뉴가 만들었다 그래갖고 어제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오늘 세네요. 오늘 현재 9% 올랐는데 오늘 특이한 게 그 한알령 관련된 이슈로 보이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막 11% 올랐고 사마 네트워크스가 지금 24%, 뭐 펜엔터 12%. 오늘 그 엔터 분야들 쪽에서 굉장히 큰 상승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아마 그 기사로 나왔던 것 중에는 그 중국에서 드라마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후에 기사화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착안해 가지고 한알령의 뭐 완화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하면서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서 근데 그게 뭐 공교롭게 관세 무관세 영향 섹터다 이래서 가는 거지 그게 뭐 관세 없는 분야라고 해석하기도 좀 그렇죠. 관세가 없는 분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올라가요. 제가 봐선 조금 무관세이기 때문에 엔터 쪽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세랑 연결지을 건 아닌 것 같고. 자,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미국과 일본, 뭐 대만 전부 다 최고가 찍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한 달째 박스비에 갇혔다. 이게 사실 이제 되게 배부른 소리인데 4월부터 7월까지 세게 올라온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어제 이제 하락을 하고 나니까 뭐 이유를 몇 가지 붙이는데 이제 상승 피로감 1000포인트 올랐다 이거죠. 그리고 증세 정책에 대한 실망감 이건 이제 어제 저녁 기사니까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의외로 안 나온 거 사실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잠깐 쉰다라는 거 뭐 가능하죠. 그리고 정책이 불확실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청원도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제 뭐 경계 목소리가 있고 하니까 뭐 50억이었던 거 원안이 유지될 확률이 지금 높아진 것처럼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반등이 모색되고 있는 거다. 제일 사실은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이거 사실 백약이 무효거든요. 정책으로 맨날 뭐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저평가냐, 이래서 뭐 자사주 사게 만든다, 뭐 배당에 대해서 고배당하게 만든다. 이게 물론 뭐 미국이나 일본을 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됐던 거 맞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가 있어요. 기업들이 실적이 없으면 뭘로 배당하고 뭘로 자사주를 사죠? 실적이 없는데. 근데 이번에 2분기 때 컨센서스가 얼마나 잘못 구성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부진했다는 얘기가 은연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대치가 높았는데 실적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예상치가 잘못돼서 그것보다 훨씬 덜 나왔는데 알고 보면 정상이지만 여전히 좀 모자랐어, 이렇게 평가받는 기업들도 섞여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실적 부진이란 말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실적이 안 좋으면 백약이 무효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때로 몰려있는 시장이 지수가 약하다며 가야 된다고,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 뭐 완전히 덧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째 고질병으로 안고 있는, 맨날 보면 뭐 GDP 뭐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실 분기로 보면 뭐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 연 GDP 성장률이 뭐 1.5가 되니만이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신고가 내면서 굉장히 세게 날아가는데, 일본의 뭐 지금 전망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기사 보니까 뭐 3% 4%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참 일본 기업들이 저렇게 성장하는 구도를 갖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 모여가지고 나라의 GDP가 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 우리나라가 뭐 글쎄요, 선진국을 뭐 향해서 가는 와중에 뭐 중국한테 많은 섹터들이 따라잡히면서 과로사하는 섹터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 따라잡히는 것, 또 뭐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섹터들도 나오지만, 역시 또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경쟁력을 계속 잃어가는 상황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사실 대부분 이제 중국에 기인합니다. 중국에서 저가로다가 뭘 엄청나게 뽑아내가지고 그냥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다 주고 나니까, 우리 요새 이제 대표적으로 되게 어려운 게 화학 쪽하고, 이번에 여천 뭐 NCC인가요? 그거 부도날 뻔하다가 1,500억인가 뭐 긴급 수혈해가지고 겨우 막았는데, 지금 여수 쪽에 산단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 할 정도로, 대표적인 한화랑 그 DL하고 같이 아마 합작으로 만든 데인데 뭐 그런 식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그거 사실 다 알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저가 상품의 범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캐파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만들어서 팔아야 손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동률 계속 줄어드는 거고, 뭐 2차 전지도 지금 주가로는 기사회생을 했지만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LFP나 이런 것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우린 여전히 몇 년째 3원계만 주장하다가 이제 막 LFP 뭐 라인 깐다 만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뭐 2, 3분기 정도는 실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좋아지기 어려운 거죠. 뭐 3원계까지 오케이 하면서 전기차 자체가 그냥 대세가 돼버린 상황이 아니면, 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계속 LFP 중심으로 원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급하게 저번에 뭐 LG 엔솔이 깐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아직 뭐 일반화되었거나 비중이 높거나 이러지가 않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뭐 정책적으로 미는 것도 좋고, 뭐 지수 5천을 목표로 해서 뭔가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 다 도로함이 타불이란 얘기예요. 올려놔야 모래성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번에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물론 뭐 네 거 내가 뺏어왔다 이런 느낌일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삼성전자 실적 보시죠.
4.6조 나왔죠. 영업이익이 2분기 때. 하이닉스가 9조가 나왔어요. 물론 뭐 삼성이 제정신 차리고 했으면 삼성이 8, 9조가 나오고 하이닉스가 4, 5조 나오는 게 맞는 그림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뭐 뒤바뀌었다라는 뭐 삼성이 뭐 먹어가야 될 뭐 캐파를 하이닉스가 대신 먹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냉정하게 보면 삼성전자가 제정신 못 차리고 돈을 많이 못 벌었다 이거고 이번에 뭐 사실 잘 번 거 같은데도 뭐 화장품류나 이런 것들 고점에서 막 부러지고 또 엊그제는 철강 쪽에 변압기가 관세 50% 맞게 생겼다면서 뭐 변압기 관련주도 부러지고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서 2, 3년째 고공행진을 펼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 뭐 방산도 조선도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 되겠는데 진짜 그러면 내년부터 더 좋아지는 거 맞느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다주는 섹터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막 뭐 작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작년도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맨날 화랑장세며 신고가가 나왔던 장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망했죠. 연말까지. 그랬다가 그게 이제 오히려 기회가 돼서 올 초반부터 한 7월까지는 뭐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었고 또 새 정부가 꾸리는 어떤 증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넉 달 동안은 와 이러고서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전고점을 넘을까 말까 하는 3,200대 정도까지 수준에서 이 이상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2%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모자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실적 부진이 제일 뼈 아프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업들이 냉정하게 보면은. 자, 지금 2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한 종목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삼성전자 6조 이상 받는데 4조 6천억, 한화는 9,700억 예상했는데 1,200억, LG전자 어제 뉴스 보셨죠? LG전자가 글쎄 희망퇴직을 받는데요. 8,400억 예상했는데 6,300억. 포스코홀딩스 뭐 얘는 많이 준 건 아니지만 두산도 한 1,000억대 덜 나왔고 결국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되게 큰 회사들 중심의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딴 나라보다 요새 왜 안 가요? 이렇게 할 때 갖다 이유를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 있죠. 뭐 증세 이슈에다가 뭐 반도체 관세 이런 걸로 다 외양 변수를 많이 갖다 붙이는데 내적으로 보면 사실 실적이 안 나옵니다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지수가 지금 방금 단독 보도를 가지고 뭐 보합 근처까지 붙었다가 또 되밀려요. 다시 이게 계속 제가 중구부원 계속 해서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지금 지수대에서 더 올라가려면 결국은 제가 봐서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증세 이런 것도 문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세가 해결이 됐으면 지금 지수가 진짜 어제 빠진 거 반쯤 이상 해석하면서 올라줘야 되는데 왜 지수가 안 오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세금 문제보다도 실적들이 안 좋아서 밸류를 높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문제다. 2분기는 꾸역꾸역 넘어갔어요. 그럭저럭 일단 지난 수치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수치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도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자자 인센티브 없이는 박스권 증시 못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ISA 계좌 같은 경우에 청년층이 또 증시에 유입되면서 비과세 인센티브 이런 것도 확대하면서 돈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면서 붐업을 시켰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거 비슷하게 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상해지수 10년 만에 최고치래요. 예, 돈 싸들고 주식으로 가는 중국의 투자가들, 이렇게 어저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작년보단 좀 나아지긴 했지만 최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진짜 국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요만큼의 가치인데 이만큼의 가치로 부풀린다고 하면 잠깐은 갈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자각하는 그런 시간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자포자기 하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좀 진짜로 밸류업을 시켜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렇지 않아도 관세 이슈가 또 글로벌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철강금속 쪽에 자,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50개 넘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현황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철강금속 쪽이 품목으로 봤을 때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섹터들보다. 철강이 우리나라 뭐 사실 뭐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과 이런 것들을 차지하는데 관세율이 너무 높아요. 생각보다 50%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옥죄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다 지금 품목이 추가가 됐잖아요. 철 제품에 407개가 더 50% 관세로 추가가 돼요. 어제 변압기류가 많이 내려간 게 뭐 소형 변압기 이런 것들은 좀 논외로 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대형 변압기나 이런 것들 쪽에서 뭐 전선유나 이런 것 쪽에 관세가 새롭게 매겨진다 이러면서 관련주들이 좀 불편하게 주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오늘 또 이쪽도 별로죠. 제가 다 아까 보진 않았는데 북한이 호응은 없는데 우리나라가 어제부터 그 을지 포커스 훈련인가 뭐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방어용 훈련이지 공격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얘기는 했는데 아우 뭐 무색하게 그냥 바로 북한에서 반응이, 아까 김정은의 새벽 방송 보니까 안 믿는다, 뭐 안 믿는다 둘째치고 안 믿는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한 거 아니고 그냥 전쟁 책동이다 이렇게 그냥 힐난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나 이제 트럼프나 개인적으로 김정은하고 뭐 친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여정이 한 2, 3주 전에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뭐 비핵화라든가 이런 거에는 일절 뭐 응할 생각이 없는 거고, 한때는 뭐 우리가 확성기 철거하면서 북한도 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었는데 자기는 뛰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북한은 지금 뭐 메아리 없는, 이제 우리가 계속 뭔가를 소리를 질러대지만 거의 뭐 냉랭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새 정부나 뭐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강공책보다는 계속 유화책으로 북한을 좀 녹여버리겠다, 아니면 뭐 따뜻한 바람으로 옷을 벗겨버리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다음 주에도 그게 뭐 한미 정상회담 만나서 뭐 북한에 대해서 진짜 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제안이 되겠나요? 그냥 약간 표면적으로 봐서는 비핵화 얘기할 거고, 뭐 그러면서 결론이 북한의 어떤 제안이 정말 좀 의미 있는 게 생긴다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아마 그럴 단계까지는 아닐 거고요. 뭐 지난번에 한번 극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트럼프가 에이펙 회담 와서 뭐 평양 간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반응이 되게 좀 뜨거웠었는데, 뭐 그런 정도로 진일보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건
뭐 저도 여러분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극비리에 뭔가 만들어지다가 갑자기 짠하고 나오는 거라 뭐 어떻게 우리가 빨리 대응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예. 그냥 지금 봐서는 한미가 북한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공통적인 이해관계는 좀 부드럽게 갖고 있다. 이게 뭐 주안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뭐 이제 북한에서 저런 반발이나 이제 뭐 냉정한 반응이 나왔을 때 잠깐 이제 꿀렁대지만, 아이 그래도 우리가 또 노력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다시 다잡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은 진짜 엔터 주식들 되게 세네요. A스토리도 15%, 스튜디오 드래곤 13%, 예, 사마 네트워크스는 뭐 거의 상분익이고, 펜엔터 18%, 네, 굉장히 셉니다.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 좀 빠지는 건 펩트론이 8% 빠지네요. 예, 많이 빠지는데 갑자기 30만원이 깨져버렸습니다. 루닛은 어젠가 많이 빠지더니 오늘은 또 한 3%에서 8%, 6%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요. 시장은 네, 한 10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일단 더 밀리진 않고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붙겠죠. 이게 장이 뭐 30이 오릅니다, 10이 내립니다, 20이 내립니다, 이럴 때 각각의 그 포인트마다 해석이 뭐 그림처럼 딱딱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믹스가 돼 있고, 뭐 오늘 봐서는 아까 마이너스 20 됐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어저께 그 많이 있었던 악재들이 또 영향을 계속 준다, 이런 거 그림이었는데, 방금 단독 기사식으로 해서 뭐 그 기재부의 업무 보고에 양도세 강화 부분이 빠졌다, 이거 가지고 반등이 나온 건데, 원래 이게 꽤 우리 발목을 잡은 큰 이슈인 건 맞는데, 뭐 빠졌으니까 50억이 된 거야, 이게 아직은 매듭이 안 져진 거니까요. 뭐 누군가 확실하게 얘기를 뭐 책임자급에서 해주면은 조금 시장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아직까지도 덜 뭐 오르고 회복이 안 됐다, 이런 거는 방금 자막 뉴스 보니까 되게 웃기네요. 지난 2월 달에 젤렌스키가 그 백악관 갔을 때 왜 약간 야전복 비슷하게 입고 가가지고 트럼프랑 벤스가 엄청나게 좀 뭐 비난을 했다고 할까? 복장이 그게 뭐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 간밤에 만났을 때는 뭐 양복을 제대로 뽑아 입고 간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멋지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 이번에 제가 봐서는 젤렌스키가 뭐 내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여론도 뭐 70% 이상이 어쨌든 끝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마 합의를 봐서 중단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군복을 입고 갔으면 계속 싸우겠다는데 양복을 입고 갔다라는 게 사실 뭐 제가 봐서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멈출 생각이 있는 거고, 가능하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볼 텐데, 힘의 논리에서 마땅치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해요. 그 말씀인즉슨 좋아요. 한국 경제가 한 번 더 도약이라는 이제 전제가 붙으면 한다면 그 이프죠. 한국 경제가 도약하면 5천이 아니라 6천도 가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뭘 갖고 도약을 할 건데라는 거예요. 도약을 한다라는 게 막상 뭐 총론으로 보면 뭐 모여가지고 결의대회 하면은 도약이 될 것 같지만, 사회적인 현실과 이런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뭘 갖고 도약을 할 건데, 새로운 모멘텀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냥 도약이라는 게 가능하냐, 계속 1%대, 뭐 내년도 지금 뭐 월드뱅크나 IMF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 1% 초반밖에 안 돼요. 절대 도약하는 경제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네들이 예상하는 우리나라 경제는.
이 한 번도 도약이라고 하는 게 뭘 지렛대로 도약을 할 건데. 그러니까 뭐 물론 그냥 생각만 해보면 미국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갖고 조선에 뭐 완전히 올인해갖고 뭐 도약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반도체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보면은 또 어, 우리 수출의 한 20%급을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게 이제 중화권하고 미국인데 미국에만 올인해서 도약이 완전 가능한 구조냐? 이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보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거의 등거리가 돼야 되는데 또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간 보는 식으로 한국이 나가는 건 뭐 미국에 대한 이제 뭐 모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완전히 한편으로 얼루 스면은 끝이냐? 이것도 아니고 참 이게 그 진짜 요즘 시장을 고차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국제 질서와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방법들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고차원 방정식 같아요. 우리가 웬만한 머리로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 딱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주저주절 하지만 답이 없이 그냥 계속 나열만 해놓는 거죠. 냉정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면 제가 뭐 여기 여러분들한테 무슨 어떤 해법을 알려드린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다독일 만한 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한테 그냥 마냥 우리나라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기분학상으로 잠깐 좋으실 수는 있겠는데 가만히 조용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더 있어요. 알고 보면. 제가 사실 뭐 지난 주말에 어느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좀 들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증시랑 연결된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 질서가 막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 전환기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우리 방금 올려주신 대로 우리 경제든 우리 국가가 한 번쯤 더 도약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어떤 상황들이나 모멘텀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참 여의치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쪽으로 해서 되면은 기회가 열릴 것 같은데 이게 참 쉬울까라는 거에 대해서 반신반의가 큰 거죠. 지금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대로 얘기 드리면 또 좀 토론과 악유가 심해질 것 같아가지고 얘기는 좀 드리지는 않을 건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또 얘기 드릴 기회가 생길 거는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은 뭐 제가 봐선 저성장 경제가 뭐 갑자기 그 악셀을 밟아가지고 날아간다 이러기에는 쉽진 않아요. 근데 뭐 글쎄요, 뭐 몇 가지 돌파구가 있겠죠. 뭐 이재용 회장께서 얘기하는 뭐 독한 삼성이 돼가지고 뭐 계속 이번에 뚫으면서 어쨌든 삼성한테 뭐 일거리가 생기면 삼성과 연계돼 있는 많은 밸류체인이나 이런 쪽에도 뭐 바람이 들어오면서 제2의 반도체 뭐 성장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뭐 AI가 또 어쨌든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뭐 시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진짜 뭐 이번에 이제 새 정부의 뭐 정책 중에서 AI 3강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뭐 이런 거 정도의 목표를 갖고 AI에서 선전하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답답은 합니다. 우리나라 3강이라는 게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뭐 물론 대단히 높은 위치지만 지금 어차피 국제 질서라는 게 뭐 미국하고 중국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정도의 그 헤게모니를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자립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생길 수가 있는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물론 대운이 들어서 뭐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제 머릿속으로는 이게 상상력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장세 속에서 고민들이 많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맹비난했다. 사실 이게 훈련 끝나면 또 잠잠해지긴 하는데 북한의 반응은 뭐 늘 의례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뷰티 쪽에 오늘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옵니다. APR 같은 거 약간 반등도 좀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 화장품 주식들도 이제 많이 좀 밀렸어요. 고점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뭐 미국에서 최근에 1년치 다 사놨다 할 정도로 이제 수요를 좀 땡겨버린 것도 있다. 그래서 3분기 때는 약간 역기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의 대표적인 업종이 화장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샘 올트먼이 AI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열풍이 닷컴 버블하고 유사하다고 이 사람 자체가 인정을 했어요. 일부 스타트업 가치는 비이성적이고 뭐 3명이서 창업해갖고 있는데 그게 수천억 가치가 있다라고 막 미국에서도 가치를 매기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 이 사람도. 근데 알고 보면 자기가 AI에다가 지금 수조 달러를 쓰겠다 이렇게. 사실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버블을 만드는 거죠. AI가 뭐 어디까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여기에 수조 달러를 계속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썼을 때 그만큼의 뭐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냐, 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반신반의잖아요, 시장이란 데가. 자, 그리고 되게 묘한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요. 방금도 보여드렸죠. 이게 여러분들 날짜 보시면은 요게 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가 있고요. 밑에는 23년도에서 27년도까지 있는데 요게 S&P 500 지수의 흐름인데 요게 지금 색깔이 잘 구분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녹색이 과거의 그 2000년도 내외까지, 그러니까 요게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고요. 지금 2023년도부터 AI 버블이 생기고 있는 시기인데 되게 묘하게 중간에 이렇게 조정받은 시점까지도 유사하다 하면서 이 행보를 계속 겪고 있는데 지금 2단계까지 왔다 이겁니다. 99년도 초반, 이게 지금 25년도 중반하고 맞물려 있다. 근데 이게 끝난 게 2000년도 사실 우리가 뭐 밀레니엄 시대다 이래갖고 우리 장 기억하시죠? 옛날에 2000년도 넘어갈 때 막 그 새로운 기술 3,000원짜리가 30만원 가고 그때 뭐 종목도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코스닥이 그 4자릿수 지수까지 올라갔던 게 2000년도 초거든요. 그때 닷컴 버블이 엄청 났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2000년 넘어가서 한 2, 3개월 내에 그게 아주 급속하게 그냥 꺼졌죠. 엄청나게. 제가 기억나는데 3,000원짜리가 30만원 됐다가 2달 만에 다시 3,000원이 됐어요. 그런 정도로 되게 황당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올라가고 또 내려갔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라는 게 뭐 2000년도 넘어가는 위치가 가장 버블의 뭐 정점이었다. 여기도 정점이거든요. 요 시기까지 보면 이게 그림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지금이 이 위치라고 보면 이게 내년도 한 봄까지, 이때까지가 이제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런 조정이 또 있었어요. 이게 또 뭐 항상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일체화돼서 똑같이 움직이겠습니까만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샘 얼트먼도 뭐 AI 자체도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제 생각도 약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이번엔 달라 그러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투자한 거에 비해서 현실화되기 어려운 미래가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뭐 전기 문제로 생각보다 더뎌질 수도 있고요.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차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죠. 전기차 시대가 곧 온다 그래서 한 3, 4년 전쯤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걸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2차 전지 그러면서 막 2차 배터리들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중간에 뭐 팬데믹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뭐 엄청난 추위 때문인가요? 뭐 전기차가 캐즘에 빠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살 사람 한 10%는 열심히 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비싸기도 하고 충전도 안 된, 뭐 느리다 이러면서 안 사는 사람들은 이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면서 갑자기 전기차 시대가 멈춘 것 같은 느낌으로 한 1, 2년 나오면서 완전히 관련된 산업이 그냥 찌그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한 2년 전, 2년 반 전에 그 높았던 가격대가 다 개버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봐서는. 그때는 뭐 천하에 없이 뭐 100만 원짜리가 300 가느니 500 가느니 그렇게 떠들었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애들이 지금 5만 원, 7만 원 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지금 AI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돈을 버는 그 칩과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가 되게 법니다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저평가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최소한 뭐 50배에서 한 70배 PER 단위 이런데도 계속 돈을 뭐 그 주도해가지고 버는 회사다 이러니까 계속 인정을 받고 뭐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언젠가는 누군가 되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AI가 막 어떤 끝을 향해서 가기에는 뭐가 모자라다. 이게 전기가 모자랄 가능성이 제 생각에 높아요. 전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가 얼마 전에 사인했다고 하는 뭐 미국의 원전을 2050년까지 4배 정도 늘린다. 지금 100기가와트를 400기가와트까지 늘리려면 1기가와트짜리 원전을 300개쯤 지어야 되거든요. 가능한 거냐 도대체. 2030년까지 지금 12개인가 짓는다고 목표가 나와 있는데 300개를 어떻게 져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아무 어려움 없이 도는 걸 전제로 해갖고 얘기들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주장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뭐 지어준다 짓는다 이러니까 원전주 가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득세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나오고 알리백 산단 얘기 나오니까 신재생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또 뭐 전선주 가야 되고 전력 인프라 얘기 막 나오는데, 이게 다 그만큼 설치돼 갖고 그런 시대가 오기에는 뭔가 되게 기본적인 전제가 좀 너무 과대 계상돼 있다 이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서 결국 언젠간 버블은 터질 거겠죠. 지금 뭐 메타가 그나마 뭐 차차적으로 간다. 뭐 애플도 이제 AI 폰도 나오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뭐 돈을 번다 그러지만, 이게 어느 순간 한계를 맞이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과하게 올라왔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 재평가가 나오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뭐 주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좀 후유증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박스권 장세에서 이게 박스권 장세가 막 못마땅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냉정하게 보면 상당히 버블이 껴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수록 이게 그러니까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충분히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시장에 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그거 외에도 소소한 이슈들 보면 해킹도 이거 계속 나와요. 이거 해킹 때문에 세상이 망하진 않겠지만, 이거 지금 이번에 보면 뭐 SK텔레콤부터 해가지고 예스24, 또 서울보증보험, 어제는 SFA라고 그 반도체 그 장비, 이 회사도 탈탈 털렸어요.
웰컴 금융도 이번에 또 털렸다고 합니다. 그 뭐 고객 정보는 문제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예, 검사 착수를 했다는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 어제 보면 글로벌 뉴스에서도 글로벌산에서도 이슈가 많아요. FBI 뭐 이메일 계정이 그 다크웹에서 $40에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어쨌든 뭐 예, 북한의 해커들도 우리나라 포함해서 많은 그 막 그 비트코인 막 해킹해가지고 가져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해킹이 어떻게 보면 AI 시대의 제일 큰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이 수많은 AI 디바이스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로봇도 나오고 뭐 자율주행차 이런 거 나왔을 때 해킹으로 인해서 이게 혼란이 나오게 되면 그거 어떡할 건데. 사실 몇 달 전인가 1년 전 얘기인데 그 어느 미국의 사이트 하나 뭐 해킹 비슷하게 되면서 전 세계 그 항공과 관련된 이슈가 되게 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빨리 뭐가 복구가 됐었는데 유럽이나 이런데 좀 시스템이 후진대 같은 데는 며칠이고 그 여파가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 항공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뭐 서버가 해킹당해서 작동을 못하게 됐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이게 그러니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내용들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 그래서 또 양자컴이라든가 뭐 양자 내성암호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장을 또 키울지도 모르죠. 도저히 해킹 불가능하게 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만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뭐 비만주가 또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펩트론은 왕창 빠지고 블루엠텍은 좀 올라가고 또 토모큐브라고 저거는 약간 동물 백신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관련주인데 오늘 또 소소하게 좀 움직임이 있고요.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11시 살짝 넘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신 게 거의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질문을 잘 안 하세요. 지금 지수는 여전히 그 뭐 아까 단독 기사 난 거 갖고서는 조금 역부족이네요, 그죠? 그것만 갖고 뭐 그냥 그것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지금 시장의 어떤 반응을 보면 우리가 공매도 금지만 하면 뭐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했는데 작년 뭐 끝날 무렵까지 공매도 금지 한 1년을 했지만 시장이 올랐냐? 결국은 안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공매도가 뭐 금지됐다 그래서 시장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그거죠. 시장의 경쟁력이라는 게 공매도라는 건 사실 뭐 없어 보이면 많이 미리 팔아가지고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하는 세력들의 좀 움직임들이 커지면 공매도 금액이 커지는 건데 그걸 결국은 이제 막았다라는 거예요. 막았어. 계속 막았어. 못하게 했어.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못하니까 이제 풀었죠. 근데 풀고 나서 뭐 이번 봄 보면 공매도가 있었는데도 또 꽤 잘 간 1000포인트 이상이 있었으니 그 공매도 자체가 금지되었거나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이 그거에 꼭 반응한다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것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50억으로 돼 있었던 걸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10억으로 바꾼다고 해서 막 들고 일어나고 청원이 뭐 난무하고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돼서 막 시끄럽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게 증권시장에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50억으로 원한 대로 하는 걸 뭐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이게 이제 주류가 돼갖고 뭐 계속 이제 압박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래서 50억으로 하기로 했어.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그럼 시장 그냥 원래대로 가던 대로 그냥 신나게 가야 되는 거냐? 뭐 꼭 그건 또 아니라는 거. 그런 느낌이 오늘 살짝 있습니다. 사실 보면 공매도 그러니까 양도세 50억이라는 게 뭐 원한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게 아까 단독 기사로다가 확인이 된 셈인데 시장이 별로 막 좋아하지 않아요. 막 지금
엄청 좋아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그거 말고 뭐 근본적인 다른 문제가 아직 있다는 거죠. 계속 저는 뭐 실적과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뭐 퀘스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제가 아까 원전주를 잠깐 뭐 너무 과다하게 빠졌는데 원전에 대한 해석은 사실 뭐 종목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이 자리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원전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 뭐 다 끝나고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 그 대체거래소 오후장에서 많이 빠졌어요. 이 뉴스가 이것도 단독이에요. 이것도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전 정부, 윤 정부의 이제 유일한 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체코 원전의 뭐 이제 협상 완료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서도 사실 딴지 들어왔던 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의 어떤 뭐 시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원천 기술이 자기네한테 이제 특허가 있다면서 옛날에 그 UAE 쪽에 할 때도 아마 태클을 걸었었고 이번에 체코 원전도 계속 이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예, 못하게. 그 아니다 했는데도 결국은 예, 뭐 협상을 해가지고 한수원 쪽에서 가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전과 한수원은 반대를 했는데도 정권 쪽에 뭐 대표가 갔는지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대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그냥 협상만 잘 됐다 이러고서 예, 끝났는데 이번에 이제 계약서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원전 하나당 1조 정도씩은 미국에 보장이 되는 셈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체코 원전이 26조인데 이번에 로얄티료만 2,400억이고 그리고 이제 부품 뭐 이런 거 사주기로 한 게 한 8천억 이래가지고 한 1조 원을 보장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뭐 믿지는 장사 아니냐, 우리가 왜 1조 원을 미국한테 그냥 줘야 되냐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득세하니까 주가가 이제 뭐 야 이거 원전 뭐 수출이야 옛날에 조선처럼 진짜 뭐 그냥 저가 수주 해가지고 퍼주고 미국 주고 나면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간밤에 해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들이 많이 빠진 거죠. 저는 뭐 물론 아직 소수지만 좀 불가피론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럼 지금 뭐 새 정부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뭐 뜨악이다 이러면서 뭐 나라를 팔아먹었네 또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아마 되게 막 또 윤 정부 사람들을 엄청나게 뭐 욕을 하고 막 이럴 것 같습니다. 물론 무리수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끝까지 우겨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왜 쉽게 많이 퍼졌느냐 이런 이제 뭐 배분의 문제에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는 있겠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결국 미국과 지금 원전 부분이 따로 놀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협력 강화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저는 오히려 많이 빠지면 오늘 산다라는 입장으로 그래서 아까 한전기술 마이너스 9% 빠졌을 때 사서 지금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3% 정도 먹고 나온 거예요. 89,100원에 사가지고 아까 저가에서 100원 윗가격에 사서 예, 지금 92,000원에 팔고 나왔어요. 그것도 수량도 엄청나지도 않아요. 100주 사가지고 30만원 정도 29만원 예, 이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현 단계에서는 욕을 먹겠죠. 왜 그랬냐 막 이러면서 뭐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나 뭐 언론 보도로 보면 뭐 그전 정부 욕하기 딱 좋은 기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뭐 옛날 기사 캐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옛날 기사라도 캐가지고 뭐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하는 게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잡아도 바이든 엄청 욕해요. 예, 거긴 대놓고 욕하잖아요. 무슨 행사나 이런 데 가서 뭐
바이든 지금 물론 아프니까 별로 욕은 안 하지만 뭐 대놓고 전 정권 그 입맛 다른 정권에 대한 뭐 정책도 다 바꾸고요. 이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비슷한 국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뭐 체코 원전에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협상. 근데 저도 조금 짜증나는 건 아니 뭐 한 5년 10년도 아니고 50년 보장이라고 하니까 그건 조금 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아쉽고 좀 짱나는 그런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 저렇게 태클 거는 걸 뭐 그때그때마다 뭐 어디 소송 걸어가지고 이겨갖고 피하고 그렇게 해서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든 협상의 결과값이 조금 차이가 있었을 뿐 누가 해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을 거고 이게 트럼프 2기 때 만약 이 부분이 더 됐다고 하면 제 생각엔 미국한테 더 뜯겼으면 더 뜯겼지 덜 뜯기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건 아닌 것 같고 미국한테 그 정도 주더라고요. 냉정하게 보면 2,400억 0.1 뭐 1%안 되는 수준의 로얄티고 그리고 8천억 정도의 부품은 뭐 어떻게든 조달은 어디선가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의 뭐 우리 캐파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만 그래도 이걸 바탕으로 미국에서 협력해가지고 원전 수주를 많이 좀 유연하게 받을 수 있다면으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뭐 진짜 먼 걸음이다라고 생각하면 BH도 오늘 아침에 제가 사려고 2번 3번 넣었다가 결국 싸게 못 사가지고 실패했는데 저 녀석이 지금 뭐 수주 2조 원 받은 게 뭐 훼손당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 영업이익 실적 잘 나오는 게 몇 분기 동안 계속 유지될 건데 지금 저렇게 뭐 많이 빠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50년은 제가 봐도 너무 심해요. 50년이 이 50년은 너무 심한데 그 일단 저질러 놨으니 뭐 다시 돌려서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미국이 저 좋은 조건을 일부러 뭐 포기하겠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하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저 웨스팅하우스의 저런 딴지 걸음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열심히 수주 받자. 어차피 미국이나 뭐 어차피 서구권에서 수주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몇 나라 없는데 우리나라가 결국 경쟁력은 세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뭐 원전주가 약한데 좀 생각해보면 사실 BHI나 한전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막 연속돼가지고 짓눌려져야 된다 이런 이슈로 생각은 안 든다. 그렇게 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 물어보신 거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을 갖고 있다. 많이 빠지면 오히려 원전은 진짜 뭐 아까 막 7, 8% 이렇게 빠지고 한전기술 아까 9%급에서 산 거였는데 89,100원에 샀으니까요 제가. 그 정도 빠지는 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뭐 기술적으로도 물론 그렇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래프 보시더라도 오늘 61선 정도까지 순간적으로 이탈이 됐었는데 뭐 원전의 장기적인 뭐 비전을 갖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왕창 빠지는 게 역시 좋은 기회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 빠지니까 증권주도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 해외 주식까지 해서 또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그 KLX 시장도 12시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24시간 돌아갈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24시간 할 거예요, 아마. 몇 년 안에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증권사는 이래저래 돈을 벌게 생겼어요. 지금 뭐 상반기에 보니까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 수입도 몇백억씩 해서 1조를 번 회사들 합쳐서 보니까 이런 정도 벌었다는데 아니 뭐 안 되면 우리나라 떠나서 서학개미 미국 가서 매매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수수료는 그쪽이 더 좋을 거예요. 많이 매매할수록 좋을 거고, 뭐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해외 쪽이 증시가 좋아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커지면 훨씬 더 수수료 수입은 좋아질 거고, 결국 뭐 판때기는 그 하우스가 돈을 번다. 게임의 끝은 증권회사가 돈을 버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치 아니겠나.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이제 NXT 대체거래 시장에서 확인이 됐지만 많이 하니까 시간을 또 많이 이용하더라. 그런 거죠. 자,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는 뭐 제가 봐서는 어쨌든 간밤에 큰 뭐 어떤 이해관계상에서 봤을 때 뭐 막 반목이거나 이런 거 없이 약간은 좀 차분하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진전을 가져갈 수 있겠다고, 결국은 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의 3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나오는 상황들까지는 어쨌든 뭐 사실 나중에 얼마나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여전히 좀 아직은 살아있는 기대 테마,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있죠. 뭐 다음 주에 서클 사장이 오면은 뭐 4대 은행이 전부 다 만난다고 하는데, 자, 뭐 여당 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드라이브 걸어서 10월 달에 정부안 발의를 한다, 이렇게 또 금융위에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는 좀 살아있는 거죠.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미투온 같은 거 세고, 아까 보니까 뭐 더즌 같은 것도 좀 세고 이러던데, 코인주들 몇 개쯤 살아있다. 뭐 핑거라든가 이런 것들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스타링크, 뭐 스타링크도 이제 9월달이면 우리나라 이제 스페이스 X나 또 원웹도 지금 거의 다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요거 이제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 서비스가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우주항공 이슈, 이런 것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 내용들 소개를 드리고 나니까 11시 18분 되었는데, 한 10분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좀 올려주신 질문이 있으시면 해외 수주 원전 경쟁력이 왜 없죠? 저는 여전히 경쟁력은 있다고 보는데, 뭐 이거 미국에 띄워주기로 한 거 가지고 경쟁력이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외 수주 원전 경쟁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여튼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도대체 어느 나라가 뭐 원전 수주를 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떨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절대 안 떨어진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대비해서 원전 경쟁력이 떨어지나요? 뭐 중국하고 러시아에다 대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가성비가 훨씬 떨어질 거고, 걔네들보다 뭐 기술력이 아주 우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지금 실제 뭐 원전을 엄청나게 돌리잖아요. 뭐 러시아도 원전 많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경쟁력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진영 논리로 보자는 거죠. 진영 논리로 보면은 서구권에서 뭐 미국은 1979년 이후에 원전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약 45년 동안 원전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체코 원전 할 때도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1차에 떨어졌죠. 져본 적이 없으니까. 원전 수주 안 하면 원전 관련된 회사들은 뭐 하고 있으라고요. 업태가 바뀌는 애들도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하겠다고 지금 유럽에서만 60 몇 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뭐 외치는 원전에 대한 뭐 수주 가능성이 높은 이제 꿈꾸고 있는 나라들 합치면 미국만 해도 뭐 다 해서 하면은 100개가 넘을 텐데,
제 생각에는 뭐 경쟁력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요렇게 약간 미국에서 빨대 꽂았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하면서 뭐 제가 뭐 그냥 단언한 건 아닌데 미국도 어쨌든 뭐 나름대로 오랫동안 원전을 안 접었으니까 그 숙련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만 뭐 기본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짓는다고 보는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합의됐던 내용 중에 약간 대륙별로 약간 뭐 나눠 가진다 이런 느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 쪽에 원전을 우리나라가 뭐 몇 개쯤 포기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뭐 유럽 쪽 빼고 나머지는 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제안이 돼서 성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랑 일단 미국하고 뭐 협상하면서 그런 좀 지역적인 배분이나 안배까지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있다. 어쨌든 뭐 원전은 하고자 하는 데는 되게 많은데 막상 직접 지을 줄 아는 나라는 생각보다 별로 없고 뭐 우리나라가 뭐 자유진영 쪽 생각 서방 세계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보면은 여전히 뭐 프랑스보다는 훨씬 경쟁력 있는 예, 뭐그 제조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예, 뭐 결국 체코원전도 프랑스랑 싸운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근데 뭐 가격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뭐 거의 반값 정도 수준이니까 예, 딸냈던 것처럼 여전히 가격 경쟁력은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좀 우려하는 건 그런 거죠. 원전 수주가 이렇게 생각만큼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이 다른 나라들이 뭐 다 하겠다고 막 와 그러는데 누가 어디 가서 그렇게 막 금방 뚝뚝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뭐 지금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뭐 이번에 11차 수급 계획도 그렇지만 많이 뭐 예전 전전 정부보단 낫지만 뭐 그렇게 막 엄청 적극적이진 않아요. 대부분 알아서 하라는 거지. 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 한번 위를 좀 보고요. 오늘 제가 얼굴 없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 올리지만 마이크 그 카메라가 좀 연결은 되어 있는데 웬일인지 하여튼 발동이 안 돼가지고 얼굴 안 보인 게 오늘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어요. 해당되는 내용이 좀 집중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사람 얼굴 쳐다볼 필요 없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내일도 얼굴 없이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일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끔 준비해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자료화면 중심으로 보시다 보니까 쬐꼬맣게 그 좌측 하단에 얼굴 나오는 거 있는지 없는지 뭐 느끼시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한 거겠습니까? 얼굴 안 보고 제가 지금 공개 방송 막 오늘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얼굴이 오늘 또 카메라가 약간 에러 나서도 그렇지만 가끔 어쩌다 보여드리지만 대부분 뭐 7시간 하면은 보여드리는 시간은 솔직히 5분도 안 되죠. 대부분 그냥 없이 하죠. 그냥 뭐 유튜브는 어쨌든 얼굴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하긴 하는데 오늘은 모처럼 좀 신선하게 카메라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카메라 얼굴 없이 그냥 좀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익 플러스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라서 가끔 이렇게 충격도 드려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정리될 수도 있고 오늘 안 나가서 빨리 정리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조만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날이 곧 온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플러스는 조만간 종료가 되고 다른 분이 뭐 같은 이름으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계속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내용은 대동소이할 테니까요.
뭐 제가 이름이 바뀌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 다음 순서까지 제가 뭐 끼어들어가지고 뭘 얘기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름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뭐 포맷이 유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사람이 바뀌면 좀 새로운 포맷으로 갈 수도 있고, 예. 그거에 또 맞게 뭐 좋은 내용들 아마 전해주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걱정 말고 그 시간에 늘 깨서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 계속 좀 활용을 하시고, 왜냐면 이게 장 열리기, 또 특히 대책으로 열리기 바로 전에 나오는 코너니까 나름대로 시의적절한 것들 찾아서 저는 좀 드린다고 해봤는데, 예. 뭐 그런 내용들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저도 뭐 계속 하면 좋은데, 예. 여러 가지 여건상, 예. 아우, 맨날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나가는 거 1년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 싶어서, 예. 저도 조금, 예. 아침이 있는 삶을 좀 갖고자, 예. 그런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조만간 뭐 진짜 없어지더라도, 예. 너무 섭섭해 하시지 말고 다른 분들도 적응해 가지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코너에서 또, 예, 들어가서 만나는 기회가 생기겠죠. 예.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얼굴 없이 목소리로만, 예, 진행을 해봤는데, 자, 오늘 시장이 그 증세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 단독 기사로 인해서 잠깐 반짝했었는데, 그 보합 정도 비스름하게 갖다 놨다가 다시 되밀리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는데 오늘 이제 얘기 들었던 내용의 주안점은 그거거든요. 예. 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돌파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정책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되뇌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기업이 뭉쳐서 결국 증시 지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그 노사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노란봉투법 하면은 뭐 유럽 상공회의소는 빠져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사측 일부나 뭐 대표 단체에서는 지금 뭐 1년만이라도 늦춰달라고 엄청나게 지금 로비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바로 시행되면은 뭐 되게 난리가 날 것처럼 엄청나게 그럽니다. 이게 엄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 했더니 정말 뭐 그런 파장이 나서 에이 들어서 뭐 못하겠다 이러고 접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파장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양쪽이 서로 어느 정도 또 양보도 필요하고, 결국은 기업이 생존 뭐 존재하고 키워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붙는 게 결국 증권시장의 요체니까요. 뭐 제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고 하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돈을 계속 버는 시대가 돼야지 결국은 지수의 상승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뿌리도 깊어지는 것이고, 금방 올랐다 그냥 찍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 미국도 결국은 계속 버는 거예요. 버는 걸 자사주 소각하고, 예, 배당으로 많이 주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일본도 비슷하고요. 안 벌고는 못하는 거죠. 뭐 돈을 끌어다가 계속 배당 주고 소각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자, 그 결국 우리가 이번 어닝 시즌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결국 돈을 계속 버는 애들이 또 차별적으로 있으니까, 예, 돈 잘 버는 회사 쪽으로, 예, 비중을 늘리는 행동들, 활동들 열심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얼굴 없이 진행해서 죄송하고 내일은 정상적으로 뵙도록 하죠. 자, 굿모닝 작전 7부도 마저 잘 들어주시고요. 예, 이따 맞점 하시고 오후에도 화이팅 해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